지난 밤에 많은 이슈들은 공천 취소, 도태우 정우택과 정봉주 공천 취소에 대한 내용들이 다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답답하신 마음 송작가 TV와 함께 해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읽어줘? 아, 네. 국짐이 어제 도태우와 정우택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도태우의 경우 부적절한 발언이 또 드러나서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고요. 정우택은 워낙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어서 취소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자, 일단 도태우하고 정우택을 날린 거는 저희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그 후폭풍에 대한 네. 일종의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누가 중간에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난 이번에 놀란 게 요런 거를 갖다가 이제 날릴 때 대부분 보면 그 이제 뭐 당대표는 없으니까 그쪽은 지금의 한동훈 비대 또 선관위 위원장이 이와 관련된 발표를 하면서 네.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날렸습니다라는 거를 나서면서 국민 설득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논평 같은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날린 거 보면 여기에 대한 결정도 사실은 한동훈이 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누가 했지? 응? 누가 했지? 뭐 원투 중에 하나가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동훈이 무슨 힘이 있다고. 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이 둘은 뭐 정우택은 당연히 날려야 되는 거고.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정우택은 뇌물 받은 거 이거 수사받아야 될 사항이지 이거 날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그건 이제 추후에 어떤 사법 처리를 하는지를 지켜보면 되는데 일단 정우택은 당연히 날려야 될 건데 도태우만 날린 것도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도태우도 막말이 나오고 있지만 막 그 막말의 보고이자 생산 공장인 장해찬은 네. 아직도 안 건드리고 있다는 얘기지. 따져놓고 보면 도태우 백보다는 네. 장해찬 백이 세다는 거예요. 장해찬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단독 달아가지고 뭐 후원 독려를 하면서 남자들 룸 2번 갈 거 1번만 가고 여자들은 백을 작작 사. 이거는 굉장히 남자한테 너그럽네요. 남자는 2번 중에 1번만 가서 줄이고, 여자들은 아예 백을 사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사실 이제 이게 정상적인 차원에서 장해찬을 빨아주려고 하면,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요렇게 이해하면, 이 얘기가,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얘가 그런 의도로 얘기할 놈은 아니잖아요? 마침 네. 윤석열, 김건희인 그 것 얘기잖아요. 그럼 2번 가고 1번만 가고, 명품 백은 백은 작작 사라. 요 얘기를 요 시기에 하면, 윤석열, 김건희를 저격하는 글이 될 수 있는데, 네. 옛날에 예전에 한 얘기라는 거지요. 윤석열, 김건희를 모를 때. 아무튼 중요한 건 장해찬이 끝까지 보태지면 보태줄수록 국짐 선거와 부산 지역 선거에서는 정말 유리한 점이 많아질 것이다. 매일매일 장해찬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선거다가. 이것도 이제 웃긴 거예요. 이거를 3일 전에만 잘랐어도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되잖아. 근데 이거를 계속 버티다가 이제 주말엔 못 자르고 아마 다음 주 초에나 견디다 못해서 자르면 이미 상처는 상처대로 다 쳐받고 그 다음에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자르고도 자른 효과를 잘 못 볼 거라는 거죠. 그만큼 장해찬의 뒷배가 든든하다. 누구 백일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형님 백이다. 그렇지. 예,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다 공공연한 비밀이더라고요. 장해찬이 누구 백인지는. 형님 백이 아니고 형님 그 형님 차마 누님이란 말이 안 나와 그 얼굴을 보면. 누님 아니고 네. 누님 같은 누님 형님 같은 같은 누님 아무튼, 뭐라고 해야 하여튼 그분 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굉장히 예뻐한답니다. 네. 하긴 뭐 장해찬이 무슨 뭐 검찰 출신도 아니고 뭐 윤석열하고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저는 도대체 이 사람 득본데 어떻게 여기까지 한동훈 왔지? 윤석열하고는 연결고리가 있을 수가 없고
그냥 극우 유튜버하고 연결고리를 찾아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윗선은 한 분뿐이라는 거죠, 우리 형님. 아무튼 뭐 이런 사안으로 해서 저들이 이제 먼저 일단 두 개의 가지를 나름대로 쳐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도태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도태우 나가리 됐어요. 정리는 아니, 됐고. 도태우의 지역구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놀랍게도 우태기 쪽에는 검사 출신의 후보자를 자르자마자 마치 준비됐다는 듯이 낙하산을 꽂아버렸어요. 네, 너무 의도가 있는 것이죠. 서승우라고 뭐 전략 서승우. 누군지 뭐 대통령실 출신인 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필요한 그러니까 중진을 하나 잘라내고 저기다가 대통령실 사람을 꽂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태기도 그런 딜을 좀 했을 거예요. 내가 사퇴를 하면 내가 지명하는 사람 꽂아다오. 내 쪽에서 영향 미칠 수 있는 사람 꽂아. 왜냐면 저거는 단순한 국회의원 자리가 아니라 정우택의 가업이거든요. 저쪽 지역에서 이 의원을 꽂는 거는. 근데 이것마저도 외면하면서 검사 출신을 꽂았다는 거는 여기에서 만일에 어설프게 정우택이 반항을 하게 되면 삼족을 멸해버리겠다. 지역 토로서의 자리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강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한동훈도 어제 부산에 갔는데 이 장해찬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예상이 되죠? 아유, 내가 오늘 주방 일정으로 중간에 있던 상황 잘 모른다 하고 도망갔습니다. 맨날 모른대. 아니 도대체 아는 게 뭐야?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뭐 저기가 갖고도 별다르게 건진 것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가 더 여러분이 궁금하시겠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취소 내용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제 내피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들으실 때 기분이 나쁘시다고 하더라도 송 작가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받아들이셔야지 이걸 갖다가 무슨 말씀까지 하시려고 왜 그래, 뭘 깔고 있는 거야? 잠깐만, 지혜야 함부로 끄덕이지도 말고 내도 하지 마. 위험하다. 네, 포커 고개하지. 페이스. 일단 정봉주 후보 전 의원의 낭만은 공천 취소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사실- 사실은 박용진이라는 사람을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지역에서 강북을 해서 과연 박용진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지 그거 진짜 그래서 처음에 박용진 지역구에 가서 대결을 벌인다고 했을 때 이걸 무모한 도전이라고 봤는데 사실 뭐 어떤 하위 20% 감산도 있었겠습니다만 사실 정봉주 의원의 그 개인적인 개인기를 통해 가지고도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이제 말하자면 따낸 거는 참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고 성공이었는데 이게 이틀을 못 갔다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문제가 됐느냐라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는 이제 그 목함질에 관련된 피해자를 조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있고요. 얘네들이 준비해 놓은 썰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봉주에 대한 어떤 공격을 단순하게 이 목함질에 관련된 사과 여부 이와 관련된 과거 발언을 문제 삼을 뿐만 아니라 이걸 사과하면 다음 걸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시나리오들이 쭉 존재했었다는 얘기죠. 이런 보도도 바로 나오더만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준비해놓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안 날렸으면 이게 이제 민주정의 장해찬 같은 효과를 낼 만한 아마 그런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이 두 사람을 날리고 정우택은 당연히 날린 거니까 도태우를 날리고 정봉주로 해갖고 물을 타려고 시도를 하던 상황에서 정봉주 의원이 이제 말하자면
공천 취소를 취소. 당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정하셔야 될 부분이 이게 단순한 발언 문제라고 하면 당에서도 밀고 가줄 수 있는 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여론이나 민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문제는 정봉주 의원이 너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자기가 거짓 해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발언을 한 건 맞는데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했다라고 본인이 페이스북 글에다 써버렸어요. 문제는 이걸 보고 나는 직접 사과를 받은 일이 없다라고 피해 당사자가 인터뷰를 해버렸고 뭐 뜬금없지만 갑자기 필티어 타고 강원래가 나와가지고 목함지뢰하고 그 교통사고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정봉주 의원의 사과나 용서를 정봉주 의원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강원래까지 등장을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이슈를 키워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이상의 기회는 당에서도 줘보려고 했어요. 사과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거짓 해명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더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그래요. 정봉주 16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동안 민주당 위해서 희생만 하고 피해만 많이 봤는데 어떻게? 라고 하지만 물론 개인적으로는 너무 동정이 가지만 이건 본인이 좀 자처한 부분에 대한 게 뒷수습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한 그 여지가 좀 있고요. 저는 얘네들이 정봉주 의원의 설화를 갖고 얼마만큼이나 이거를 치밀하게 악의적인 프레임을 짜려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정동영 대선 후보 때 노인 폄하 발언의 여파라든지 김영민 의원이 김영민 지금 교수가 목사가 당시에 했었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있었던 그 후폭풍들 그런 식으로 가려고? 아마 그런 식의 영향력을 생각해 놓고 보면 당 입장에서 정봉주 의원의 희생을 빠르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부분 하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전략적으로 이해가 가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 이번에 어떻게 이겼는데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이 생각도 좀 해보자고요. 지금 정봉주 의원을 이렇게 밀어내고 난 다음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원래 얘네들의 목적은 정봉주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장해찬이나 도태우를 쉴드 칠 수 있을 만큼의 물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 둘째는 박용진을 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 입장에서는 박용진은 못 살린다. 경선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차피 사고 지역이 돼버리는 거니까 지금. 사고 지역이 생긴 거니까. 전략 공천. 근데 이제 박용진의 입장은 또 다른 거야. 그렇지. 자기는 내가 이거 이의신청 해놨는데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 이러고 하고 이 있거든. 신청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정봉주 전 발언의 문제가 아니고 정봉주 전 후보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고의 노출해가지고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는 없어. 그리고 뭐 그거 따라가지고 선관위가 뭐 조사를 하네 마네 막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선관위가 조사를 하든 어쩌든지 간에 이걸로 갖고 지속적으로 박용진은 최소한 민주당 안에서 뭐 어떤 공천 시스템이 됐든지 지금에 있는 어떤 성공적인 공천에 대한 또는 뭐 비명 친명 논란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얘는 꾸준하게 준비를 해놨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결정이 어젯밤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루 이틀만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여론의 행방이 매우 이상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민주당은 취했다는 점 안에서는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오히려 다행이구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언론은 지금 정봉주 자리에 이제 뭐 친명 그룹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함합평들을 써내고 있어요. 뭐 당에서는 뉴스원,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뭐 네. 뉴스원에 뭐 한민수 대변인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 음. 그다음에 뭐 기사에 보면은 뭐 이탄이 아니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왜 불러와? 어? 아무튼 이런 얘기는 기사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러면 뭐 조상호 변호사 오면 좋겠다, 한민수 대변인 오면 좋겠다라고 보지만 저는 그거는 오히려 경선 원칙을 무너뜨리는 게 잘 마무리해온 경선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근데 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민수 대변인 꽂으면 저혈공천 되면 야 또 친명 꽂았네 또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뭐 친명하려고 뭐 정봉주 저렇게 막 버렸네, 의리라고는 없는 집단이네 뭐 이러면서 또 언론 프레이를 씹어 갈 거라는 거지. 조상호 변호사 하면 야 친명인데 경선 탈락자한테 저걸 주네? 뭐 이러면서 그럼 박용진은 왜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또 막 뽐뿌질 할 거라고요. 그래서 써라 하면서 마치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듯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해온 공천의 어떤 원칙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그간 해왔던 행보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한참 기세가 올라오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세를 봤을 때, 당연히 이 부분에서 그네들이 원하는 그 꼬투리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민주 시민들이나 정봉주라고 하는 우리한테 매우 오랫동안 익숙하게 알려졌던 평론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봉주가 들어가면 잘 싸울 텐데 그러니까. 뭔가 잘해줄 건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역으로 돌려놓고 말하면 정봉주가 민주당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일 만큼의 또 영향력과 정치적 중요성은 또 아니라는 부분 하에서는 이거는 정말 저쪽이 먼저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먼저 둘을 날려가면서 정봉주를 물고 늘어지면서 이거를 갖고 이 형세 전환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일종의 수싸움처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카드였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를 우리가 먼저 단호하게 씀으로 인해 가지고 저쪽도 장해찬을 조만간 날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종섭을 다시 잡아와야 되나 말아야 하는 쪽으로 그 대응을 지금 고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쟤들은 2, 3일 이상이 걸리는 거고 우리는 바로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정봉주 의원 젊고요. 아직도 뭐 젊기 때문에 또 평론가로서 정치 변방에서든 아니면 어느 구석에서든 우리 진영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활동해 주실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갑자기 정봉주 의원이 나 이런 꼴은 당할 수 없어 그래갖고 한동훈을 찾아가서 국짐에 입당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다만 이번에 있었던 정봉주 의원에 관한 과거에 대한 이런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애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놓는다고 보면 앞으로 정봉주 의원이 공식적인 선출직 의원으로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그래서 늘 정봉주 의원 뭐 어제도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만 저랑 결이 같다고 앞에 마이크만 있으면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른다고. 아마 그런 과거의 실언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프리한 어떤 프리 토커로서 유튜버로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시점에서 나온 쉽게 했던 말인 건데 정치인은 그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결전을 임해놓고 있는 마지막 전장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단추들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잘 이루어왔던 민주당원들과 시민들의 혁명적인 혁신적인 공천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봉주 의원의 폭넓은 이해와 승복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민주당 이런 일련의 비례대표들도 그렇고 이렇게 사안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앞으로
지지자들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라고 하는 수준과 민주당이 후보 자격으로 딱 걸어놓은 그 수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인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은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우리 쪽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쪽의 입장에서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들은 앞으로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이미 저만 해도 욕 동영상이 있잖아요. 못 가요. 지유도 못 가. 네, 지우도 못 가요. 나도 못 가. 네, 여기는 성작가 안 돼. 아무도 못 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즐겨보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좀 힘들지.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강진구, 박대용 못 가요. 권지혁 못 가요. 왜? 조중동에서 저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면은 모든 걸 다 걸고 넘어질 거고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 걸 민주당이 뿌리치지 못하면 아무도 못 가요. 예. 물론 그래서- 우리는 안 가는 거지만. 그래서 저쪽 애들은 이러한 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쪽이 더러운 똥 묻은 후보를 내놔도 우리 쪽에 재 묻은 후보로 갖고 이거를 어떻게든 비벼서 같은 그 어떤 더러움, 같은 오염도라고 우김으로 인해 갖고 지네들을 지켜내고 지네들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그걸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 빌미마저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있는 새로운 인물들로 지금 우리가 공천 물갈이를 싹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일부는 좀 실패했지만 대부분 안에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승적인 입장 안에서 이제 논계 종봉주 의원의 전 의원의 논개. 예. 왜냐면 정봉주 의원의 이번 그 희생이 아니었으면 사실상 박영진이라고 하는 인물을 진짜. 우리 민주당 안에서 뽑아내기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박영준 한 9선 했을지도 몰라.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그 박영진을 뽑아낼 수 있게끔 노력하고 희생해 주신, 그리고 그걸 완성해 주신 우리 정봉주 의원이 국회까지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이거는 이미 정봉주 의원이 들어왔을 때부터 박영진을 비롯한 조선일보 그룹이나 저쪽 애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다. 네, 그래서 성추행 논란 관련해갖고 얘기 꺼냈다가 고소고발 들어오고 하니까 그게 딱 멈춰놨다가 결과 나온 다음에 이걸 다시 꺼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존경하는 선배이시고 우리 팟캐스트 할 때부터 자주 많이 뵙던 분이에요, 사석에서도. 근데 어찌 됐거나 본인의 정치 복귀에 대한 부분을 이 눈앞에서 두고 물러서는 마음 참 참담하고 안타까우시겠습니다만, 나라를 구하고 민주당의 미래를 구하고 22대 국회의 큰 암덩어리 하나를 치워냈다는 마음으로 논계 정봉주 선생의 쾌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는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실 이게 터가 안 좋은가 봐요. 어디 터가요? 노원이. 노원. 네. 그 노원 출신의, 제가 노원 출신이잖아요. 아우, 터 안 좋은 거 맞네요. 대부분 후보가 아우. 포함해서 그냥 수명씩이 나오고, 뭐 국회의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이상하게, 노원 쪽에서 정치를 하시던 분의, 말로가 계속 좋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뭔가 그 정치인에게 노원은 악연이 좀 있는 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같은 동네에서 오래 뵈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안타깝네요. 자, 안타깝지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저들의 흉기에 말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울러, 잠깐만. 오늘 민주당 점퍼 다 벗었네요. 탈당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니, 이거 파란색 안 보이세요? 파란색? 아니, 저희가.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금요일은요, 프리하게 입고 하는 날이에요. 왜 그런데도 내가 그러세요? 파란색 옷을 가져왔는데, 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네. 왜 휴대폰 커버도 파란색으로 바꿨잖아요. 아무튼, 저희는 매주 수요일 블루데이인 거 아시죠?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저쪽이 역으로, 그러니까, 지들 나름대로는 외통으로 하나 던졌다라고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득이양양하고 있다가 이 빠른 선제적인 조치로 인해 갖고 이제 얘네들은 다음 카드를 쓰기가 매우 애매해졌다. 이러한 기민한 움직임과 이러한 조치들은 과거의 민주당 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금 어떤 당 안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도 이게 이재명 대표 이하 지도부의 어떤 신속한 결단과 네. 어떤 운영 능력에 대한 칭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해야 됩니다. 네.